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입장이냐?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고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네. 이 안을 가장 먼저 앞선에 주창했던 천하람 원내대표 의견 어떻게 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일단 이게 우리가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박찬대 대표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찬대 대표 굉장히 결단을 잘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박찬대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아마. 박찬대 대표가 지금 제3자 추천 방식에 한동훈이 제안한 방식의 특검 법안도 수용하겠다라고 그렇죠. 네. 오늘 관훈토론에서 밝혔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뭐 천하람 안도 마찬가지, 한동훈 안도 그렇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었고 사실은 민주당의 조금 센 지지층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평행선을 달리고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네. 제3자 추천 방식도 우리도 받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한 거죠. 결단을 한 네. 거죠.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고 저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 일성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시기를 오히려 약간 당겨준 거예요. 당겨주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서 왔을 때 오히려 더 세게 우리 이미 받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바로 갈수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기를 단축하는 결단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당내 의견 수렴해서 어쨌든 하겠다. 그래도 끝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걸 어미를 잘 본 게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랬으면 저도 막 또. 이랬을 텐데 어쨌든 맞아요. 네. 진행 하겠다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와서 발의를 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무르익었다. 여기서도 한동훈 대표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이거는 크게 정말 옆을 부는 거죠. 거짓말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일단 사전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을 얘기를 했었고 대법원. 그 안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경선 과정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왔어요. 근데 입장문의 형태로 이런 의견을 냈기 오. 때문에 아마도 그 안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선 거는 분명히 맞다. 평론가님 그런 거죠. 맞긴 맞는데요. 저는 아직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냥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갈 수가 그쵸? 있거든요. 나는 약속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미적미적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받을 것 같으니까 또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보공작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사실 뭐 어느 특검법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등짜 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제보공작 어차피 그 관련자들이 다 불려 나가지고 조사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검이 그것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네. 근데 그걸 또 굳이 단서로 또 달았어요. 그 단서를 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동안에 또 얘기 나왔던 게 위헌 요소가 또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네. 뭐 언론 브리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꺼냈어. 이 얘기는 하겠다는 거는 그걸 안 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검토라고 얘기하면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당내 토론이라는 전제 달고 그리고 위헌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또 달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속도가 나기는 어렵겠다. 질질 끌 수 근데 있다. 저는 네. 어쨌든 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지점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친한계 의원이 최소 10명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했었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조건 달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안으로 내면 돼요. 내고 나서 토론하면 되는 거 다 저도 공감하는데 근데 저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번 어떤 포석이나 한동훈 대표의 이 어쨌든 응답이나 의미 있는 지점에 됐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비겁하게 친한계 의원들을 동원해서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장동혁 의원 맞아, 라디오 지금 나와서. 최고위원이죠. 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제3자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까는 게 뭐였냐면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도 어차피 안 받을 텐데 우리가 뭐 하려고 내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나름 빠져나갈 구멍인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점점 더 강화되는 안만 내고 맞아요. 타협할 의사가 없으니 우리가 내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판을 좀 짜고 있었고 여론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저는 읽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계속 강공만 하려는 거 아니냐. 네. 특검을 실제 출범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런 여론 흐름이 약간 생기려고 하던 와중에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말대로 하겠다라고 양보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아예 안 하겠다라고 못 빠져나가는 그치. 특히나 남들의 입을 빌려서 비겁하게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어떻게 보면 빗장 효과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의 예상은 일단 시간을 끌고 한동훈 그럴 대표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절대 못 받아들이는 5만 가지 이상한 내용들을 법안에 넣을 겁니다. 그러겠지. 네. 근데 저는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단 열흘 정도로 시간 제한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야당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5만 가지 이상한 것들을 넣어도 네. 결국 법안이라는 거는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가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안, 뭐 한동훈 안, 뭐 천하람 안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뭐 이게 들어가서 병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에 참여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스탠스였어요. 우리 안을 이제 내놓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아무리 허접하든 말이 안 되든 뭐 이상한 걸 붙여놨든 넣으면 자당의 대표가 제안해서 넣은 안이 같이 병합 심사가 되는데 네. 우리는 이거 아예 심사 참여 안 하겠다고 법사위에 박차고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판을 깨긴 어려워졌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시간 끄는 거는 저희가 엄격하게 막아야 되고 네. 이상하게 만들어 오는 것 자체는 상관없다. 아 그래.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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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하게 못 못하겠지만 쓰니까, 네. 말도 여튼 안 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와도 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뒤집으면 돼요. 민주당 안과 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국민의힘 안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진전이다. 고무적이다. 네.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16일이니까 기자들 문답을 하는데 네. 23일 정도면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10명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네. 10월 국감 전에 우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한다. 기본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렇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만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근데 그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는 순간 네. 진짜 나는 몸 던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내가 한동훈 발의자로. 사람이다. 그렇죠. 장해찬 윤석열 관계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뭐 눈치 안 보고 나는 그냥 한동훈 품으로 가버리겠다. 난 확실하게 친한게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 중에서도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다. 아니 한동훈 본인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확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10명 모으기도 쉽지 않을 거다. 발의자 만들기 그래 결국은 쉽지는 이제 않을 것 의원들의 같다. 이제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의 반응인 건데 오늘 이제 김용현 이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네. 정치 선동에 불과한 수사 외압 의혹 자체가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실이 최근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했던 소식이 전해지자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이 현안에 대해서. 그럼 한동훈 네. 대표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어요. 누가요? 네? 누가요? 한동훈 대통령.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줄줄줄 기자들한테 브리핑해주던 당사자잖아요. 아. 검찰이 얼마든지 브리핑해줄 수 있도록 바꿨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잖아요. 지금. 근데 또 입장 맡기고 나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지만 또 처지가 바뀌고 나니까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저렇게 발끈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찔리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 이제 일단 이건 내부 단속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김용현 후보자가 굉장히 센 정치 선동이라는 단어까지 쓴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어쨌든 국무위원 후보자로 있을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춥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청문회가 최대한 조용하기를 바라는 게 모든 후보자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치 선동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건 이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분을 자아내지.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친한계인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본인이 총대를 맨 겁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윤대 한의 대결이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여론은 한해 유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은 굳이 따지면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한 전장에서 치러지는 리매치입니다. 의원들만이 대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 10명을 만약에 못 모은다. 이거는 딱 바로 그럼 기사 타이틀이 원외 당대표의 한계. 한동훈 리더십 괜찮은 뭐 한동훈 리더십 네. 뭐 벼랑 끝에서 벼랑 한동훈 끝에 리더십. 섰다. 네. 네. 역시 그렇죠. 현직 네. 기자님이셔가지고 네. 네. 한동훈 뭐 순항할 한동훈호 뭐 순항할 못할 것 뭐 이런 것만 쫙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이 수가 좋았다는 게 옛날에 이제 뭐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 멋진 멘트가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의지가 부족하면 대국민 사기극을 한 거고 만약에 본인 의지가 있는데도 의원 10명을 못 모으면 이거는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 의원 10명을 못 모으는 상황도 그 자존심 세고 내가 잘 나가고 미래 권력이고 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리더십이 시험대라는 얘기인데 이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에 유일준 전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전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했던 정당이죠.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당무감사위가 뭐 하는 데냐? 대표 직속 기구고 쉽게 얘기해서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을 물갈이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데입니다. 여기에 쉽게 얘기해 자기 사람을 했더니 또 이제 와글와글 신윤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네. 뭐 당내에서는 하는 모양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 확실하게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특히 원내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할 수 있고요. 뭐 현직 국회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 조직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결국은 내가 당대표 됐는데 내 사람으로 좀 임명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인으로 보면 부적절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꼭 이 사람을 임명했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 덧붙여서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총선 백서가 나온다는데 그 내용이 일부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이 잘못됐다. 근데 그 비례대표 공천을 책임졌던 유일준 그 공관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썼다. 결국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뭔가 위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10점 만점에 2점이었다. 그러니까 네. 비례대표 공천 뭐 네. 4점도 아니고 2점은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낙제점 중에서도 완전한 낙제점이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뭐 재밌는 토막 얘기하자면은 그 총선 백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언론인 분들이 내용을 물어보면 줄줄줄줄 얘기해 준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보통 이런 백서류들은 일부 새어 나오지만 네. 나올 때까지 그래도 이제 보안이 조금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총선 백서 팀은 언론 브리핑 알아서 막 줄줄이 막 세고 있다. 울기만 하면 줄줄이 네. 얘기해주고 비례 공천이 10점 만점에 2점이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조금 표현이 그러죠. 이건 그냥 제 느낌이지만 들은 언론인들 얘기는 한동훈 대표 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느낌을 받았다. 그건 이제 본인 느낌이니까. 근데 너무 줄줄줄 얘기해 주니까 네. 놀랐다라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이번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여러 그렇죠. 바꾸는 상황도 바꾸는 있었고, 상황도 있었고 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 아까 이제 그 최혜병 특검법 10명 모으는 문제도 그랬지만은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 듣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립을 세게 가져가야 되고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게까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외 당대표로서 어쨌든 무조건 세게 무조건 내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당분간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폭넓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이나 많은 의원들을 본인 사람으로 엮어내는 그런 방향으로는 못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그 10명이 모아져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10명을 다 모으지 않아도 뭐 필요하면 저도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뭐 법안 내용이 쓰레기만 아니면 8명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법안을 필요한 통과시키기 건데. 위한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192 플러스 8명이 필요한데 네. 그렇게 해서 200명을 모으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까 네. 그 8명을 모으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바라본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8명을 모으지 않고도 이 법안을 냈다라는 제스처만 보여줘도 그 뭐 이렇게 한동훈 당내에서의 지지는 못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한동훈에게 조금 기대를 걸었던 어떤 지지자들은 그래도 쟤는 뭔가 하네? 근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 사람은 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제스처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에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런 전략이 끝까지 가면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예컨대 정말 구린 내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관점만 잔뜩 담은 도저히 내용으로 받을 수 없는 야당 입장에서 예를 들면 10명을 모아가지고 내서 국회에서 이제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절충된 형태의 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 나중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안은 발의하고 냈지만 이 지금 결과적으로 협상된 내지는 법사위로 통과한 이 안은 못 받겠다. 또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못 믿으시는 것도 저도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다만 설령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안이라는 것이 나와서 어쨌든 논의 테이블로 그렇죠. 나오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더 진전되긴 한 거다. 네. 근데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요. 이게 쉽지도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선. 그러니까 좀 지난번에 정책위 의장 교체하는 문제 때문에 저 한번 또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점식 의원을 결국 바꿨잖아요. 네. 한 대표 뜻에 따라서. 네. 그때 사실 선선히 물러나 준 거거든요. 친윤계에서. 그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 쪽에서는 그렇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일단 지켜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면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또 치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또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까지는 참아줄게. 이렇게 하는데 최상면 특검법 가지고 탁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마 이거는 당이 완전히, 이건 그 다음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대표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만약 여기서 꺾이면은 진짜 대책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뚫고 나가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내에서도 한 위원장 지지세가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국민 민심도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못하면 바보예요 사실. 이거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근데 대통령하고 역학관계를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리더십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기대가 어쨌든 없는데. 근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 삼자니 뭐니 뭐 다 필요 없고 특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는 법안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조금 있죠. 달라지는 네, 거예요. 완전히 맞아요. 달라지는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1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을 하는데 찬성을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완전히 좀 양상이 달라지는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검을 해야 된다고 동의한 사람이 10명이 넘긴다는 거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아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할 때 그 사례들이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이게 조언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너무 좋게 예. 평가해 주신 거고 이제 이준석 대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로 이렇게 그거는 대비가 확실히 네, 일단은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완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랑 다른 게 대통령의 권력도 이제 많이 빠지고 그렇죠. 있는 이제 중반부로 상황이기 왔기 때문에 예.